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를 진행하고 있는 허민입니다. 허민의 뉴스쇼 오늘 첫 주제는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불법 수사와 탄핵 심리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법조계 목소리를 종합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릴 텐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수처와 헌재의 이 소위 적법 절차 훼손 문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이 코너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기둥 하나가 이제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적법 절차, due process of law, 법의 적법한 법의 행사와 절차를 이제 따르는 것, 이 적법 절차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공수처의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의 문제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더욱더 주목받게 돼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공수처의 이 불법 수사 관계자들 전원 이제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공수처 수사죠. 예, 공수처 수사.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의 수사 관할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영장을 청구할 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 서부지원에 지법에 한 거, 그래서 이제 재판 관할을 서부지법으로 할 수 있느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전에 제가 강조했던 헌법 12조 1항, 그 유명한 적법 절차를 규정한 내용 다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2조입니다.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적법 절차가 나오죠. 예,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헌법 84조까지 같이 보실까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영원히 체포, 수속, 구금, 수속, 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내란과 외환의 죄를 당했을 경우에는, 벌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법적 처리 절차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헌법 12조와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공수처가 했다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공수처가 이제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면서 직권남용을 캐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내란죄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한 거죠. 자기네들도 내란죄 수사하는 게 아니다. 처음에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내란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적법절차 훼손이라고 하는 거죠. 공수처에 내란죄가 없다라고 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울중앙지법의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른 거죠. 어쨌든 공수처의 이 내란죄 수사 재판 관할이 아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해요. 그 당시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겠어?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거를 한다는 상상, 가정을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관할에 그것이 없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무법인 거죠. 무법.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법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불법, 탈법, 위법, 무법 다 마찬가지로 이건 적법 절차 훼손인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법의 공백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의 공백이 있으면 공백이 있는데 다른 얼렁뚱땅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게 수사를 한다, 또 구속을 시킨다,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거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집한 증거,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이건 법률 용어예요. 위법 수집 증거, 위법한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 절차, 사법 절차 과정에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 위법 증거 수집의 배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상의 이제 원칙으로 돼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독이 오른 나무에서 열린 열매, 따먹으면 죽는 거죠. 독이 있는 나무, 독을 품고 있는 나무가 맺은 열매는 독과일 테니까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든 나무라고 하는 건 위법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열매라고 하는 위법 절차에서 만들어진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증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독수 독과의 원칙,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형법 제1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공수처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들에 의한 불법 체포 감금에 의한 조문인데요.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감금할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죄, 펠러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의 위법성 확인에 따라서 저는 이 대통령 불법 체포에 가담한 공수처 관계자 오동훈 처장을 포함해서 전원이 저는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처벌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안이죠. 이 적법 절차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사안은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있어서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제가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거, 이거 상당한 정도의 적법 절차 위반이죠. 형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헌재법 40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한 거를 다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나와 있는 거고, 소위 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라고 하는 거는 형사소송법에 입각해서 보면은 공소장을 변경한 문제와 비슷한 건데, 공소장을 변경할 때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형사소송법 298조입니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회가 가능하다. 즉, 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이게 어떤 그 주요한 내용을 빼고자 할 때, 공소된 사실에서 주요한 내용을 빼고자 할 때는 그 동일성의 원칙을 해야지 않아야 된다. 동일성 원칙의 계속의 원칙, 이것이 있는 건데, 사실은 내란죄라고 하는 게 탄핵 사유에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건데 이거를 빼면 뭐가 남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게 살인 재판을 하는데 살인죄를 빼달라 그러면 대체 뭐 불법 감금 남고 협박 남고 폭행 남고 그걸로 살인죄 재판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일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거나, 아니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란죄를 빼고자 했다면 나는 이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많은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면 이게 부결이 되겠죠. 그런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우물쭈물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적법 절차 훼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 피고와 변호인의 동의 없이 검찰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증거조사로 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법 절차다. 적법 절차 훼손이다,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역시 헌재법 40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312조 위반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삼고자 할 때는 피고 또는 피고와 변호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고와 변호인들이 반대했잖아요. 왜? 검찰 조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진술 막 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김현태 707 단장 진술 달라지고, 홍정원 국정원 차장 1차장 그 메모, 그 여기저기서 다 진술이 엇갈리고 메모의 진실성 문제, 오염 문제가 또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염된 진술과 메모를 그대로 증거로 쓰겠다고 하니 이걸 동의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증거로 쓰겠다고 해야죠. 이 난리를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적법 절차 훼손 문제죠.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에서 가치와 안정을 획득하는 제도인데, 사무엘 헌팅턴 얘기 제가 한동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에서 가치와 안정을 획득하는데,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이제 가치가 뭘 가치?
몰각되고 이 절차에서의 안정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과정과 절차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불법 계엄을 그들은 이제 계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죠. 물론 이 불법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헌법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탄핵 심판에서 따져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불법 계엄이라고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불법적인 절차로 맞선다. 그렇다면 과연 법치주의가 설 땅은 어딘가? 법치가 설 땅은 어딘가? 민주주의가 설 땅은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불법 수사를 감행한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을 감행한 공수처의 불법 행위 그리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탄핵 심판에 그냥 열을 올려가지고 대체판의 신속성만 강조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깬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 과정 머지않은 날에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